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바람 피지 마세요. 딴짓거리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게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 이혼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뜨거웠어요. 근데 이 대형 이슈인데 1.38조 원이잖아요. 1.38조 원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2심 재판부가 또 판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예. 이 5월 30일 날 선고가 났고 6월 17일에 판결문을 경정을 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경정인데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오타 수정입니다. 아, 오타 수정이다? 오타를 수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판결문 자체를 다 뜯어 고친 것은 아니고 2심 재판부 2심 판결문은 그대로 가되 그 한 부분만 이제 수정이 된 것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대한텔레콤 가치를 잘못 계산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과대평가됐다는 게 그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인데요. 재판부도 지난 1998년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 판결문을 수정을 한 거잖아요. 아까 그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수정만 된 것이다 이거고요. 근데 그래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에서 35.6배로 최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지만 노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이 1.3조 원으로 인정한 결과는 수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을 검색을 하잖아요. 대한텔레콤이라는 단어가 205번이 나와요. 200번이 넘게 나와요. 대한텔레콤의 변천과 역사 여기에 대해서 원고의 기여도 피고의 일가 측의 노실 일가의 기여도 이게 다 나오면서 그 단어가 200번이 넘게 나와요. 엄청나네. 그런 과정에서 주식 계산을 하는데 뭐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래서 2심이 마치는 그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혼을 한다 치면 제가 지금 집을 하나 이제 은행 빚을 갖고 있는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집값이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집값이 5년 전에 뭐 평당 얼마다 6년 전에 평당 얼마인데 잘못 계산했다. 이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정이 된 것은 대한텔레콤의 20년 전 주가가 뭐 주당 100원이냐 뭐 1000원이냐 이런 내용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주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여도에 대해서는 6.5 대 3.5 65% 35% 아마 7대 3으로 나눴나요?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기여도는 정해져 있고 현재 재산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재산 가치를 잘못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이 1조 3,800억 원이 달라질 건 아닙니다. 크게 달라질 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제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다르잖아요. 이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법률을 판결한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대중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약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문 수정 내용이 3심 판단에 어느 정도의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도 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1, 2심은 사실심이고 뭐 3심은 법률심이라는 것이 아까 명예훼손을 뭐 예를 들자면 뭐 1, 2심은 그런 발언을 했냐 안 했냐를 따져요. 나 이 발언조차 안 했다. 이런 걸 따지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냐 뭐 맞냐 뭐 이런 걸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냐와 이 재산 가치에 대해서 사실심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심 법률심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게 없어요. 일단은 상고 이유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 이 방송 바로 직전 10분 전까지만 그 사건 검색을 왔는데 그때도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도 뭐 당연히 제출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주일인가 꽉 채워갖고 보통 제출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경정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피고 측에서도 상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굳이 법률실 쟁점을 따지자면 양 당사자가 있는데 그중에 일방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타방이 이 회사에
뭐 일을 안 했어도 이 일방이 갖고 있는 주식 소유에 대한 기여도가 있냐 이제 예. 이거인 거예요. 네. 사실 아니면 혹은 예전에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그 기여도를 인정 안 해주다가 주부. 지금은 예. 주부 인정해 주는데 집에서 집안일만 한 주부가 남편의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있냐 없냐 문제인데 이것이 점차 법리가 발달해서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을 거예요. 인정을 할지 안 할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다시 뒤집혀지는 거고 인정을 하면 이대로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변천해가는 과정 또 가정 판례가 변천해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인정을 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 선고이유에 대해서 덧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명확히 선을 긋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일부 일처제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파탄주의냐 뭐 이런 유책주의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선을 걸 것이고 3심에서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혼 소송 하고 계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 이혼 많이 하잖아요. 이혼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혼 소송 하시는 분들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재산 분할이 상당히 이혼 소송의 8할이 재산 분할이잖아요. 9할이 재산 분할인데 요거는 상장 회사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판단하기 쉬웠어요. 그냥 상장 거래소에 있는 판단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비상장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혼을 할 때 그 주식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감정하는 신청을 해요. 그럼 전문가들이 와서 이 회사의 주식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냐 안 나누냐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제까지의 그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일군 회사인데 뭐 어떻게 아내가 나누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바람 피지 마세요. 딴짓거리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그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 그 위자료 부분은 근데 3심에서 한번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위자료가 20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변호사님도 이혼 소송 많이 해보셨겠지만 위자료 20억이면 꿈의 액수거든요. 보통은 4천만 원, 5천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5천만 원 받았으면 이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잖아요. 1심에서 1억 나왔을 때도 야 이거 많이 나왔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재판부는 알고 있겠죠. 이 피고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뭐 혼외 자식도 두면서 뭐 당당하게 그 행사장을 다니고 이런 모습이 이거는 20억 정도는 마음의 상처가 입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보통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이 맥시멈이라는 것이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그 상담을 하러 와서 저도 20억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블루오션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대부분의 뭐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상대방이 한두 번 바람을 피고 혹은 그 이외에 한두 번 다른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몇 억씩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2천, 3천, 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2024년 이제 지금 2024년 8월에 그 재판이 있잖아요. 그 노소영 씨가 김희영 씨를 상대로 또 30억 원 위자료 청구한 게 그게 있잖아요. 그게 8월에 제가 알기로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 판결이 또 저는 궁금한데 그때 저희가 변호사님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모셔갖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 팁을 약간 드리자면 이렇게 인정이 됐으면 그 김희영 씨 측 그분은 차라리 조정 신청하는 게 나아요. 조정? 네. 이거 진짜 금액이 20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조정 신청이 낫고 사실 위자료 청구는 엄밀히 말하면 부정행위 청구인데 아까 말한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게 공동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위자료를 딱 정해놓고 이 중에 남자 반, 여자 반, 둘이 상관한 사람들끼리 반반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생각하는 총 위자료가 얼마인지 이게 20억 다인지 40억인지 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정 신청인데 약간 그런 거잖아요. 피긴 걸로 하지 않을래, 무슨 걸로 하지 않을래 이거잖아요. 약간 내가 얼마 줄 테니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다. 내가 얼마 줄 테니 용서해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나을 거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